네가 그것을 하지 않는 까닭은 몰라서가 아니다. 너무 쉬워서다. 사람의 머리는 어려운 것에만 값어치가 있다고 믿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아예 셈에 넣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느냐며 해보기도 전에 버려버린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건네려는 것들은 아마 너도 이미 어디선가 들어본 것들일 것이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고 있다. 혹은 하고 있다고 여길 뿐 참된 뜻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삶을 바꾸는 참된 계기는 어이없을 만큼 작고 기가 막힐 만큼 간단한 자리에 있다. 거창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돈도 들지 않는다. 남다른 재주나 대단한 의지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아주 조금만 여는 것뿐이다. 한번 돌이켜보라. 삶은 원래 훨씬 더 단순해야 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많이 웃으며 살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느새 머릿속이 시끄러워졌다. 생각하고, 따지고, 견주고, 정답을 찾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고는 이렇게 여긴다. 무언가 거창한 것을 위해 더 애쓰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반대다. 나는 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며 살았다. 그리고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대개 아주 작은 것이다. 거대한 것을 움직이는 스위치는 손가락 하나로 눌릴 만큼 작다.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물길이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오늘 나는 아주 작은 것들을 몇 가지 건네려 한다. 어느 것도 몇 초, 길어야 몇 분이면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다. 그것들을 전부 하려 애쓰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흔한 까닭이다. 다 듣고 난 뒤에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 딱 하나만 골라 오늘 안에 해보기를 바란다. 그 하나가 오늘 하루의 결을 아주 조금 비틀어 놓는다. 오늘이 조금 달라지면 내일의 결이 달라지고 한 달 뒤에 네가 서 있는 풍경이 달라진다. 삶이란 한 번의 거창한 결단으로 휙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문득 전혀 다른 곳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보자.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30초에 관한 이야기다.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첫 30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꼬여버린 일,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몸 상태, 걱정거리, 아직 이불 속에 누워있는데도 이미 무거운 짐을 잔뜩 안은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무거움을 끌고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가고 밤이 된다. 하루가 끝날 무렵 어쩐지 지친 느낌이 들고 어쩐지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그 감각의 정체가 바로 아침 첫 순간에 있다. 잠에서 깬 직후의 머리는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다. 깊은 잠과 온전한 깨어남 사이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야말로 오늘 하루의 결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다. 여기에 무엇을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그날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정해진다. 불안을 흘려보내면 마음은 하루 종일 불안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다닌다. 걱정을 흘려보내면 걱정을 정당화할 일들만 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마음의 성질이다. 의식하든 하지 않든 제멋대로 작동한다. 반대로 아침 첫 순간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쁠지 딱 한 가지만 떠올리면 마음은 그 결에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 무언가를 끌어당긴다기보다 그 결에 맞는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 차이 하나가 하루의 결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다. 방법은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다. 눈을 뜨고 아직 이불 속에 있어도 좋다.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고 눈을 감은 채여도 좋다. 그저 딱 한 가지만 떠올려보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쁠까 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좋아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면, 누군가와 잠시 웃을 수 있다면, 하늘이 맑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작은 하나가 오늘 하루의 결을 정하고 마음은 그 결에 맞는 것들을 주워 담기 시작한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받아들일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은 어쩐지 좋은 날이었다고 느끼는 감각의 진짜 이치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고 싶다. 아침 30초를 나 자신이 아닌 바깥의 무언가에 넘겨준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거움의 큰 까닭이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식, 누군가의 말, 어제의 찌꺼기, 그 속에 나의 뜻이 단 하나도 없는 채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쩐지 무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어쩐지 잘 안 풀리는 날들이 계속되는 것이다. 특히 눈 뜨자마자 손에 무언가를 쥐고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 30초는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 나 또한 그러했다. 젊은 시절 나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 풀지 못한 것부터 떠올렸다. 아직 해내지 못한 것, 아직 닿지 못한 것,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니 나의 하루는 늘 어딘가 서늘한 곳에서 출발했다. 만약 그 시절 아침의 첫 30초를 나의 것으로 지킬 줄 알았다면 나의 날들은 훨씬 덜 무거웠을 것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고 무엇을 손에 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라. 오늘 어떤 일이 있으면 기쁠까 하고 30초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의 결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라는 것과 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다. 바라고 또 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날마다 소망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어도 눈앞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랄수록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만 더 또렷해진다. 그 까닭은 바라는 것과 정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바란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이다. 이루어지면 기쁘겠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상태다. 그러나 정한다는 것은 다르다. 그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굳히는 일이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을 지닌다. 바라는 사람은 밖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한 사람은 이미 그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다. 바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없다는 감각이 함께 있다. 그래서 바라면 바랄수록 없다는 것이 더 짙어진다. 그러나 정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없다는 감각이 없다. 다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감각이 있다. 그 둘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러나 달을 정한다는 것은 앞날의 작은 깃발을 하나 꽂는 일과 같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그저 정하는 것이다. 그 짧은 순간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작동시킨다. 머리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저절로 주워 담기 시작한다. 필요한 소식이 눈에 들어오고 알맞은 때에 알맞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방향이 정해졌기에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 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의심해버린다. 그저 정하는 것만으로 달라질 리가 없다고 머리가 부정하는 것이다. 애써 지닌 힘을 스스로 눌러버리는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뜻밖의 이치를 짚어두고 싶다. 가장 큰 변화는 가벼운 결정에서 일어난다. 애를 쓰며 수백 번 되뇌거나 이를 악물고 간절히 바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힘을 주면 줄수록 마음이 탁해진다. 잔뜩 힘이 들어간 손으로는 병뚜껑 하나 열기 어려운 것과 같다. 가볍고 산뜻하게 정하라. 그것이 훨씬 잘 움직인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걸음은 걸어야 하고 손은 놀려야 한다. 가잔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가잔다. 가잔난다. 가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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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잔난다. 다만 그 걸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헤매지 않기 때문이다. 헤매지 않으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훨씬 덜 지친다. 내가 평생 겪은 것이 바로 그러했다. 나에게는 여러 갈래가 있었다. 훨씬 편안하고 넉넉한 길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젊은 시절에 이미 정해버렸다. 나는 이쪽으로 간다고. 그것은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매달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헤매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하나만 정해보기를 바란다. 무엇이든 좋다. 크지 않아도 좋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하는 것이다. 이루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깃발을 하나 꽂아둬라. 그것으로 족하다. 정하는 것은 애씀이 아니다. 생각도 아니다. 앞날 하나를 고르는 그저 그뿐인 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렇기에 오직 정한 사람만이 조용히 자기 방향으로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도 자꾸만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과의 싸움이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다. 방향을 정해놓고도 자꾸만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과의 싸움이다. 머릿속은 날마다 바쁘다. 해야 할 일, 마음에 걸리는 일,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를 가장 나쁜 상황.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 멈추려 할수록 더 거세진다. 그러다 문득 알아차린다.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발이 무겁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손이 가지 않는다. 무언가에 힘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 정체를 알지 못한다. 그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의 머리는 상상한 일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슬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고 무서운 꿈을 꾸는 것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하면 머리는 그것을 이미 겪은 일처럼 다루기 시작한다. 힘이 소모되고 몸이 굳고 움직일 기운이 안쪽에서부터 깎여 나간다. 애쓰는데도 지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걱정은 내버려두면 자라난다. 작은 불안이 커다란 두려움이 되고 막연한 염려가 또렷한 이야기가 되어간다. 머리는 위험을 미리 헤아리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저절로 가장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부풀려 간다. 머리가 뛰어나기에 생기는 뒷면이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은 아직 어디에도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갈래가 열린 채 그저 떠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머리가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다루기 시작하니까 소모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라. 걱정이 떠올랐을 때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걱정이다 하고 가만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이름을 붙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진다. 지금 닥친 위협으로 다루어지던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생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파도에 휩쓸릴 뻔하다가 딱 반걸음 밖으로 나오는 감각이다. 마음의 폭풍이 아주 조금 잦아든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고요히 이름을 붙이고 옆에 내려놓으면 된다. 이것이 어째서 그토록 힘을 갖는지 아는가. 이름 없는 불안은 안개처럼 마음 전체를 뒤덮는다. 형태가 없기에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안개는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네가 바라볼 수 있는 크기가 된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너를 통째로 삼키지 못한다. 이것을 이어가다 보면 걱정과의 거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가 그 소용돌이를 조금 떨어져 지켜보는 감각이 된다.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그 작은 거리가 날마다의 무거움을 하나씩 덜어준다. 헛되이 새어나가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잠들지 못하던 밤이 고요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안쪽에서부터 차오른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고 싶다. 이것은 걱정을 못 본 척 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말로 살펴야 할 일은 살펴야 한다. 다만 구별하자는 것이다. 지금 손을 써야 할 일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고 있는 것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면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되풀이다. 나 또한 그 되풀이 속에서 오래 살았다. 나는 밤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과 싸웠다. 실패하면 어쩌나, 빼앗기면 어쩌나,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이미 다 겪어버렸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몇 번이고 겪느라 정작 눈앞의 날들을 살지 못했다. 그러니 오늘 불안이 밀려오거든 싸우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라.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걱정일 뿐이라고. 그러면 너의 하루에서 무거운 짐이 하나 사라진다. 그런데 이 되풀이를 끊는 데에는 또 하나의 아주 짧은 방법이 있다. 단 3초면 되는 것이다. 난저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다. 이 되풀이를 끊는 데에는 아주 짧은 방법이 하나 있다. 단 3초면 되는 것이다. 멍하니 있는 3초.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3초다. 먼저 멍하니 있는 3초부터 이야기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아깝다고 여기는가? 멍하니 있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나무라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여김이 흐름을 막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보다 훨씬 머리를 혹사시킨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앞날의 걱정까지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쪽의 조용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된다. 참된 직감이나 번뜩임은 그 고요한 자리에서만 피어난다. 그런데 그 문은 온몸에 힘을 툭 푼 순간에만 살며시 열린다. 그래서 멍하니 있는 3초가 필요한 것이다. 3초라는 짧음에도 뜻이 있다. 짧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머리가 저항하지 않는다. 멍하니 있는 그 한순간이 굳어있던 것을 누그러뜨리고 무언가를 느끼는 감각을 사뿐히 떠오르게 만든다. 무언가를 고를 때 사람들은 무심코 머릿속에서 견주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견줌이야말로 망설임을 낳고 상황을 더 어수선하게 만든다. 바로 그때 3초의 멍함이 힘을 낸다. 깊이 숨 쉴 필요도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붙잡고 있던 생각을 툭 놓아버리는 그 찰나에 이쪽이 낫겠다는 감각이 떠오르는 일이 있다. 그것은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는 그 답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을 3초만 올려다보는 것이다. 날마다 아래만 보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발밑을 보고 손을 보고 눈앞의 일에 쫓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눈길은 더 떨어지고 불안한 일이 있으면 마음은 더욱 안쪽으로만 향한다. 그렇게 좁은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보면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데 특별한 방법은 필요 없다. 그저 하늘을 3초만 올려다보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사람의 마음은 시야가 좁아질수록 더 몰린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적고 갇힌 자리에 있을수록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기기 쉬워진다. 벼랑 끝에 몰린 감각, 숨이 막히는 느낌은 대개 그렇게 생겨난다. 반대로 시야가 넓어지면 그 몰림이 가라앉는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시야가 단숨에 넓어진다. 가로막는 것이 없는 넓은 자리, 혹은 구름, 혹은 반짝이는 별, 그 아득한 넓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몸이 먼저 한다. 여기는 위태롭지 않다고. 굳었던 어깨에 힘이 빠지고 숨이 깊어진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단 3초 만에 일어난다. 머릿속에서 거세게 몰아치던 생각들이 하늘의 그 넓이 앞에서 문득 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토록 크게만 보이던 고민이 실은 아주 작은 일이었다는 것을 몸이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다.
사물을 보는 자가 다시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날마다 소리를 흘려듣는다. 배경처럼 지나가게 둔다. 그러나 마음 먹고 한 곡만이라도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라. 듣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빠지는, 너에게만 맞는 그런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의식해서 고르는 것과 무심코 흘려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몇 분이면 된다. 그 몇 분이 굳어있던 것을 풀어준다. 나는 이 여백의 힘을 나의 삶으로 안다. 나의 가장 밝은 것들은 이를 악물고 붙들고 있던 밤에 오지 않았다. 홀로 걷던 저녁, 마음이 스르르 풀리던 그 순간에 마치 어딘가에서 완성된 채로 건너오듯 찾아왔다. 만약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다그치기만 했다면 그것들은 결코 들어설 틈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걷다가 딱 3초만 멈춰서서 위를 올려다보라. 맑은 하늘이든 흐린 하늘이든 상관없다. 그 3초 동안 머릿속에 소음이 줄어들고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틈이 생기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물음이 하나 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다. 마음의 틈이 생기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물음이 하나 있다.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하는 물음이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뜻밖의 적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감정은 늘 뒷전이 된다. 슬프다고 느낄 틈도 없이, 기쁘다고 맛볼 겨를도 없이 그저 다음 할 일을 향해 계속 움직인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어쩐지 힘들다. 어쩐지 무겁다. 어쩐지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한다. 이런 어쩐지가 겹겹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커다란 지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단순한 이치가 하나 있다. 느끼고 있는 것에 말이 붙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퍼져 있던 감정의 안개에 윤곽이 생기고 마음이 이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앞서 걱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도 똑같은 이치다. 다만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나의 기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간단한 것을 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감정보다 행동을 앞세우도록 배웠다. 슬퍼도 할 일은 해야 했고, 괴로워도 참고 나아가야 했다. 감정은 방해물처럼 여겨져 늘 뒤로 밀려났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기 전에 다음 일로 서둘러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흠처럼 여겨지던 시절을 살았다. 그러니 지금 자기 기분을 묻는 일이 어색하다면 그것은 네가 이상해서가 아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다. 그러나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안쪽에 고여간다. 그것이 무거움이 되고 지침이 되고 때로는 몸의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주라. 지금 어떤 기분인가?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옳은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묻고 안쪽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기를 기다려주면 된다. 기쁘다. 피곤하다. 어쩐지 불안하다. 조금 쓸쓸하다. 혹은 딱히 아무 느낌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떠오른 말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렇구나. 오늘 피곤하구나. 어쩐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그저 인정하는 것이다. 억지로 해결하려 들거나 바꾸려 하지 마라. 다만 내 기분을 내가 알아주는 것.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온을 되찾기 시작한다. 말로 인식된 감정은 비로소 다룰 수 있는 것이 된다. 꽉 막혀있던 기운이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이것을 이어가다 보면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윤곽이 또렷해진다. 그리고 자연스레 고르는 것이 달라진다. 어디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저절로 보인다. 삶이 잘 풀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알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다. 헛된 것에 기운을 흘리지 않고 자신을 귀하게 대한다.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에게 지금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지쳤는지, 외로운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살피지 않았다. 그저 다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25 무렵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몸이 먼저 대답한 것이다. 내가 묻지 않았기에 몸이 대신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그러니 너에게는 다른 길을 권하고 싶다. 하루에 한 번만 물어주라. 지금 어떤 기분이냐고. 그 작은 물음 하나가 너와 너 자신의 관계를 바꾸고 고름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조용히 정돈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음을 조금 더 깊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머릿속에서만 굴리는 대신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다. 이 물음을 조금 더 깊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머릿속에서만 굴리는 대신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앞날에 대한 불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생각만 굴리고 있어서는 영원히 소용돌이칠 뿐 정리되지 않는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질 뿐이다. 이럴 때 뜻밖의 힘을 내는 것이 있다. 3분 동안 속마음을 종이에 쏟아내는 아주 단순한 일이다. 빈 종이를 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날 것 그대로 적어보라. 그것만으로도 안쪽에 겹겹이 쌓여있던 것들이 씻겨 내려간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으니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끝없이 맴돈다. 그런데 종이 위에 글자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형태를 갖는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크기를 잴 수 있게 되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머릿속에 있을 때는 10개처럼 느껴지던 걱정이 적어보면 실은 3개였던 일이 흔하다. 그리고 그 셋 가운데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라는 것도 보인다. 앞서 걱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그 이름표를 눈에 보이는 자리에 붙여두는 일이다. 그런데 이 방법이 그토록 힘을 지님해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놀랍도록 적다. 까닭은 단순하다.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글자로 박아놓으면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어진다. 모른 척 눌러왔던 마음까지 또렷하게 드러나 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쓰는 일을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피하고 싶은 자리에 정작 필요한 답이 있다. 3분이면 족하다. 흠없는 문장이 아니어도 좋고 앞뒤가 맞지 않아도 된다. 휘갈겨 쓴 글씨도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말이 진짜 속마음이다. 요즘 무엇이 힘든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가? 이런 물음을 하나 던져놓고 3분만 써 내려가 보라. 신기하게도 가슴의 짐이 조금 내려간 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종이를 내려다보면 흐릿했던 마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이 고민은 이제 놓아도 되겠구나. 나에게 중요한 건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었구나. 그런 알아차림이 조용히 찾아온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고 싶다. 이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꾸준히 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오늘 처음 속마음을 종이에 쏟아낸 그 순간부터 짙던 안개는 이미 걷히기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좋고 마음이 어수선한 날에만 해도 좋다. 부담을 지우지 마라. 부담이 되는 순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적으며 산 사람이다. 떠오르는 것을 적었고 보이는 것을 적었고 헤아린 것을 적었다.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어디서든 적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늘 바깥의 것만 적었다. 그런데 적었다. 만들어야 할 것, 풀어야 할 것, 세상에 내놓아야 할 것.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 시절 나의 마음을 종이에 한 번이라도 쏟아내 보았다면 나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서늘했는지 훨씬 일찍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종이 한 장을 펴보기를 바란다. 누구에게 보일 것도 아니다. 잘 쓸 필요도 없다. 다 쓰고 나서 찢어버려도 좋다. 다만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한번 밖으로 꺼내어 보라. 그것만으로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렇게 안쪽을 정돈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밖을 향한 아주 작은 것 두 가지가 남는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다. 그 대가 뭐 다음에서 이어가겠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밖을 향한 아주 작은 것 두 가지다. 하나는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먼저 소리내어 말하는 것부터 이야기해보자. 머릿속으로 참 고맙다고 여길 때가 있다. 누군가의 배려에 마음이 뭉클하거나 이만하면 다행이라고 느낄 때 말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것은 주저한다. 어쩐지 쑥스럽고 어색해서 삼켜버린다. 혼자 있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이상해 보여 피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 마음을 속으로만 지닌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소리를 내는 순간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다름 아닌 너 자신이다. 세상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도 너의 귀에 가장 가깝게 닿는 것이 너의 목소리다. 그리고 사람은 오래 듣는 것을 결국 믿게 된다. 고맙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너는 그 말을 듣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 그러니 혼자 있을 때라도 좋고 하늘을 향해 말해도 좋다. 그저 고맙다고 한 번만 소리 내어보라. 무사히 아침을 맞은 것, 따뜻한 것을 마실 수 있는 여유, 무엇이든 상관없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일수록 좋다. 그럴수록 마음은 일상 속에도 좋은 것이 많다고 익히게 된다. 이것을 이어가는 사람은 같은 하루 속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마운 것을 찾기 시작하면 고마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제 두 번째,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군가 칭찬을 건넬 때 너는 어떻게 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아직 한참 멀었죠. 혹시 이렇게 반사적으로 손사래부터 치지는 않는가? 너는 그것이 겸손이라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정성껏 건넨 것을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는 무언가를 주려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밀어내면 그 사이에 흐르던 것이 끊어진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밀어내는 일이 결국 너 자신을 향한다는 데 있다. 남이 건네는 좋은 것을 계속 밀어내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표가 붙어버린다.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셈이다. 그러니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저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끊어진 흐름을 다시 잇는 일이다. 방법은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다. 누군가 칭찬을 건네면 그저 웃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짧게 답하라.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손살에 치지 마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쩐지 뻔뻔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색함이야말로 오래 굳어있던 밀어냄의 버릇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시다. 칭찬만이 아니다. 누군가의 배려나 뜻밖의 도움도 마찬가지다. 너를 향해 내밀어진 따뜻한 것들에 그저 밝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답해보라. 받아들이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다. 받아들일 줄 알게 되면 건네는 일도 훨씬 가벼워진다. 오늘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건네보라.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는 것. 마주친 이웃에게 가볍게 웃어 보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 거창한 희생은 필요 없다. 오히려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그 찰나의 몸짓 하나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받은 사람보다 건넨 사람에게 더 크게 남는다. 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할 줄 알았다. 나는 평생 건네기만 했다. 세상에 나의 것을 내어놓았고 그것으로 세상의 밤이 밝아졌다. 그러나 나는 받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다. 칭찬도 대가도 다정함도 나에게는 과분하다며 번번이 밀어냈다. 그래서 나의 안쪽은 늘 메말라 있었다. 흐름이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함께 돌 때에야 맑아진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한이차, 얘 사람 앉아. 그러니 너에게는 둘 다를 권하고 싶다. 소리내어 고맙다고 말하고 건네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 둘이 함께 돌기 시작할 때 너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달라진다.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준 너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전한다. 여기까지 오면서 아마 알아차렸을 것이다. 오늘 내가 건넨 것들 가운데 대단한 지식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는가? 하나도 없다. 모두 오늘 당장 할 수 있고 남다른 재주 없이도 해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것들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맞다. 머리로는 모두 알고 있었다. 다만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척하다 이내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토록 쉬운 것들을 어째서 하지 않았는가? 너무 간단해서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삶이 달라질 리 없다고 지레짐작하며 해보기도 전에 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는 땀 흘려 얻은 것에만 값어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고맙다고 한마디 소리내는 것이나 하늘을 3초 올려다보는 것쯤은 소용없으리라 여기고 지나쳐버린다. 그러나 삶을 조용히 바꾸어 놓는 자리는 언제나 어이없을 만큼 작고 사소한 곳에 있었다. 오늘 건넨 것들을 다시 짚어보겠다. 아침에 눈뜬 첫 30초에 오늘 기쁠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 바라는 대신 정하는 것, 걱정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걱정이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 멍하니 있는 3초와 하늘을 올려다보는 3초, 하루 한 번, 지금 어떤 기분이냐고 자신에게 묻는 것, 3분 동안 종이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리고 소리내어 고맙다고 말하고 건네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이것들을 오늘부터 다 하려 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가장 흔한 까닭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 딱 하나만 골라. 오늘 안에 해보기를 바란다. 아침 첫 30초에 오늘 점심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좋겠다고 가볍게 떠올려도 좋다. 걷다가 딱 3초만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좋다. 잠들기 전에 오늘 먹은 그것이 참 맛있었다고 한번 떠올려도 훌륭하다. 그 작디작은 몸짓 하나가 오늘 하루의 결을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놓는다. 오늘이 조금 달라지면 내일의 결이 달라지고 한 달 뒤에 네가 서 있는 풍경이 달라진다. 삶이란 한 번의 거창한 결단으로 휙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문득 전혀 다른 곳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나는 평생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아왔다. 세상을 밝히는 힘도 처음에는 손바닥만 한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나는 나 자신에게만은 그 이치를 쓰지 못했다. 나에게는 늘 거창한 것만을 요구했고 작은 다정함 하나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다. 그러니 부디 나처럼 되지 마라. 오늘 딱 하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너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너의 그 작은 손짓이 아직 무거운 마음으로 홀로 애쓰고 있는 누군가의 등을 조용히 다독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댓글에 받았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준다면 그 한마디는 오늘 하나를 시작하겠다는 너 자신을 향한 조용한 선언이 될 것이다. 너의 남은 날들은 네가 지레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다정하고 넉넉하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남의 손이 아니라 이미 너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에서 이 고요를 넘어 한층 가벼워진 모습으로 너와 다시 만날 그날을
나는 조용히 기다리겠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어 진심으로 고마웠다.